엄마 아빠의 세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세대가 여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봄 시대는 여러분들의 시대고 여름 시대는 엄마 아빠의 시대예요. 이 여름 시대, 이 여름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도 농부들이 제일 힘들게 일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여름이에요. 물론 이제 봄부터 수고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요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식물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농부들이 여름에 땀을 안 흘리면요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의 시대, 그 시대, 즉 30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약 한 40년 동안은요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도 똑같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잘 맞이해서 나름대로의 그 계절에 맞게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청소년들도 그 살아온 날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다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월의 앞을 살아온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보통 미운 6살, 미운 7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10대가 되고 20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춘기를 겪게 되죠. 말하자면 자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 형성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엄마 아빠와 자주 부딪히게 되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화 때문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렸을 때는 아빠 차를 잘 타고 등굣길에 같이 가다가도 조금 크니까 차 안 타겠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는 아빠 차 못 타겠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 부모 거 타고 오는데 나는 채소 장사하는 아빠 트럭에 난 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자아가 형성되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거든요. 이 중장년기에 지는 짐, 이 책임이라고 하는 짐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차를 하나 살까 하고 고민하다가 중형 중고차를 하나 삽니다.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장이 필요하다. 그럼 보험이잖아요. 각종 보험료가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집안과 주변에 대소사가 많아요. 여기 또 쫓아다니려면 또 바쁘죠.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감당하던 가정 경제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직장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세대는요 대한민국에 수두룩 복잡합니다. 경제적 책임이 아주 막중한 세대, 이 세대가 오늘의 엄마 아빠 세대예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30 가까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먹는 음식의 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봤어요? 한 끼 5,000원만 잡아도요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밥값 내라고 그래요? 아니죠.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3억 8천만 원에서요 4억 가까이 들어가요. 아빠가 10년 버는 거 그대로 갖다가 놔야 감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아이가 하나만 있어요. 둘도 있고 셋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 강아지들이 철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어요.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또 소리를 지르고, 용돈 또 작다고 또 앙탈을 해요. 목회할 때 그분이 40대였었던 것 같아요.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런데 또 밑에 동생도 또 있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마누라 자식 놔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제가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너희들을 놔두고 죽어. 끝까지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지. 그 장례식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야. 오늘날도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살을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남자든 여자든 30대 넘어가고 40대 가까이 와서 45쯤 되면은요, 어느 날 엄마가 거울을 봐요.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에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모양도 다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어디 갔지? 하고 느낄 때 그 공허감,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덥지도 않은데 땀이 줄줄줄 흐르고, 이게 갱년기 현상이거든요. 이런 거 자녀들이 이해 못해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호르몬의 변화, 생물학적인 이 현상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차이밖에 없지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그것이 남자들에겐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또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가 이 갱년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빠들은 여성처럼 조금 순해지는가 하면 엄마들은 남성처럼 좀 강해지기를 시작하죠. 이런 데서 오는 신체적인 변화, 스트레스예요. 왜? 자기가 변하니까. 이 자녀들이 이러한 엄마의 사춘기, 노춘기라고 그럴까요? 그 이해를 조금만 하고 도와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지무지하게 바빠질 때 힘들고 지쳐있는 그 중장년의 세대가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잘 아시죠?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 노래 잘 모르는데. 이런 노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중장년층인 엄마 아빠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나라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자녀들은 집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이 막중한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자녀들이 온전히 그동안에는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때쯤 되면은 부모 역할이 조금 감소되는 듯 하죠.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요. 장가를 가고요. 분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집에 누가 남아요? 엄마 아빠만 남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만 남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서 자기 삶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보니까 집이 자기도 없는 집, 텅 빈 집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중장년이 겪어 나아가는 인생의 계절인 여름인 거예요. 여름 끝 무렵이죠. 이 무렵이. 그래서 빈 둥지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는 외로움, 여기서 오는 이 고독. 그래서 많은 몸살을 해요. 엄마 아빠들이. 건강도 좀 안 좋으니까 건강 증후군이 생겨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이것도 외로움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자녀들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나도 늙어가지만 이미 늙으신 부모님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양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낀 세대라고 그래요. 이게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시대예요. 이러한 인생의 환절기에 엄마 아빠들은 우울증도 겪지요, 공황장애도 찾아오죠, 수면장애에 시달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살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게 있는가요? 있으면 좋은 자녀예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워보고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때는 이 애비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리고 늙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결혼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령화가 세계 1등이에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일터에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곡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라가. 이걸 이제 정부에서 정신이 난 거예요. 중장년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세대예요.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면 힘이 나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그대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돈이야? 아니에요. 건강?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성공? 물론 중요하지. 근데 아니에요. 아름답게 생긴 미모?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왜 가정이 소중해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만한 사람이 있나? 이거예요. 가정이 왜 소중하냐?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요, 모든 걸 다 자녀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자녀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부모의 심정은 뭐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그게 부모예요. 그런 자녀들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여름을 지나가는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가 4가지 있어요. 그거를 매일 영양제를 엄마 아빠에게 공급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실수하면서 성장해요, 청소년은.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 말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자녀, 좋은 자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좀 이렇게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영양제예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관심 가지면 다 보여요. 피곤해하는 모습 보여요. 그러면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의 영양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분들, 부모님이에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미 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하는 청소년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자녀들의 세대, 청소년기, 이거 봄이에요.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세대, 이건 인생의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노년기를 맞았어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다음 시간에